있어. 없어. 있어. 없다니까. 그래도 없어. 잠깐 스티븐. 아서 클라크의 소설처럼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있어. 쟤한테 물어봐서 뭐해. 스티븐이 뭘 안다고. 정답은 아무도 몰라. 난 스티븐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확신해. 그래? 뭘 걸래? 사탕 한 봉지? 좋았어. 누가 내기에서 이겼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12년 전 옥스포드. 이 줄은 뭐죠? 이 가게에서는 빵을 살 수 있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한동안은 특별히 배급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저녁 시간은 지루할 텐데. 괜찮으세요, 부인? 네, 저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누굴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 중이었어요. 나는 1942년 1월 8일에 태어났다. 갈릴레이가 죽고 300년이 지난 후였다. 전쟁 직후 우리 가족은 런던 북부의 하이게이트에 살다가 1950년에 세인트 올번스로 이사했다. 그 무렵 메리와 필리파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집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다. 세인트 올번스 힐사이드 로드 14번지. 런던에서 북쪽으로 32km 거리에 있는 커다란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이었다. 내 방을 보여줄게. 어디 말이야? 누구 마음대로 오빠 방이래. 세라, 누나가 이 방은 나한테 딱 맞는 데써. 언니가 그랬다고? 알겠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촌이 과거에 하녀 방으로 쓰인 듯한 방을 내게 권했다. 그 방에서 자전거 창고의 지붕으로 기어 내려가면 집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나는 그 후로도 우리 집에서 탈출로를 11개나 찾아냈다. 메리는 10개밖에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고 내 친구들은 계속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어서 바실, 위층으로 올라가자. 우리 집은 규모가 크고 한때는 세련된 건물이었지만 수리 상태가 좋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 이번엔 어디로 가셨다고? 아버지는 이사하면서 꼭 필요한 집수리만 마치고 그 후로는 집을 손보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 그런 일에 익숙한 분이 아니셨다. 아프리카, 바실, 그것 좀 이리 건네줘. 그리고 어차피 1년의 75%는 집을 비우셨다. 전 세계 열대 지방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연구하셨기 때문이다. 너도 크면 생물학을 전공할 거야? 아버지는 내가 그러길 바라시는 것 같지만 난 화학이나 물리학이 더 좋아. 그래서 잘 모르겠어. 와, 이런 반응을 일으킬 줄은 몰랐는데 난 확실히 화학이 더 재밌어. 스티븐, 별일 아니에요, 엄마. 그냥 간단한 실험을 좀 해봤어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이제 저녁 시간이야. 바실도 밥 먹고 가는 거지? 네. 너도 더 놀다가 가고 싶지? 그럼. 아니야. 모노폴리는 그때그때 번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나한테 훨씬 재밌는 게임 아이디어가 있어. 식사가 끝나면 자세히 설명해줄게. 우선 요점만 간단히 말하면 음식을 건네달라는 얘기도 알아듣기 힘들었다니까. 야, 호킹 가족이 하는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 다들 스티븐처럼 쉴 새 없이 말을 내뱉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 스티븐이 개발한 다이너스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스티븐도 아직 완전히 파악 못한 것 같았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게임이라고나 할까? 이기는 방법이 전혀 안 보여. 이길 방법이 안 보인다니. 그거 우리 내기 얘기잖아. 야, 그건 두고 봐야지. 안녕 마이클. 좋은 바실, 뭐하고 있었어? 학교에 가는 길이지. 넌 뭐하는데? 누가 그걸 몰라? 알았어. 얼마 전에 스티븐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거든. 존한테 그 얘기를 하던 참이었어. 정말로 식사 때 다들 책을 읽어?
서로 말도 안 한다며? 아,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메리가 확실히 제 오빠인 아인슈타인보다는 대화하기 편한 것 같아. 오, 그럼 동생인 메리랑 얘기해볼래? 내가 메리한테 말한다? 예전에 학교에서 함께 자동계산기 만들던 거 기억나? 논리적이고 통합된 만능. 논리적인 총괄 선택 컴퓨팅 엔진, 줄여서 루시라고 부르면 되겠다. 마이클, 논리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작업할 동안 네 의견을 말해줘. 네가 전에 이야기한 철학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어. 좋아, 얼마든지. 야, 너희 그러지 말고. 나는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다. 과연 우주에 시작이 있었을까? 그 시작에 과연 신이 관여했을까? 그래서 나는 실험하다 폭발이 일어나는 화학도 좋았지만 수학과 물리학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물리학은 너무 뻔해서 조금 지루하기는 했지만 내게 영감을 주는 수학 교사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타타 선생님 말이다. 계속 말해봐. 아버지가 좋아하는 생물학은 덜 총명한 친구들이 아는 수준 낮은 학문이었다. 당연히 창세기야 빅뱅이야. 그렇군.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건지 설명해 볼래?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했다면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자신도 물리법칙에 영향을 받는 거야? 이를테면 하나님은 자신이 못 옮기는 바위를 만들 수 있나? 그건 내 생각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실 거야. 아니면 못 하시거나. 그렇군. 그럼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야? 아니면 별개의 존재야? 스티븐, 그건 놔둬. 거기서부터 내가 할게. 넌 가서 회로도나 다시 살펴봐. 여기서 얼쩡대지 말고. 자꾸만 날 부추기잖아.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스티븐은 말투가 원래 그래. 아주 영리하게 핵심을 찌르지만 손재주는 최악이고 자기만의 호킹어를 쓰지. 얘들아, 너희도 수학 교과서에 오류를 찾았니? 어떻게 그런 오류가 있는 책을 교과서로 냈는지 믿기지가 않았지. 아무리 봐도 잘못됐기에 증명하려고 물어봤더니 오류가 맞더라고. 그때부터 숙제하기 싫어지더라. 너희는 어때? 오늘 밤에 다시 루체나 만들지 않을래? 전에 만들어오는 회로도가 있으니까. 사실 나는 학교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 이번엔 뒤에서 3등을 했구나. 스티븐, 학업에 열중해야지. 다른 애들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려. 아니요, 제가 푼 공식이 맞아요. 스티븐, 그러지 말고. 선생님들 말씀이 머리는 좋은데 글이 너무 산만하고 글씨는 알아볼 수가 없대. 학교 생활 외에도 우린 가족끼리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특히 방학에. 주의회에서 아버지의 이동식 주택에 강제로 철거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필리파와 엄마랑 같이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미술관에 안 갈래? 아니면 메리랑 자연사 박물관에 가도 되고. 문화생활이나 네 마음대로 해. 사교생활. 오후에 댄스 파티에 데려다 주시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당연하지. 나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스티븐도 같이 갈 거니? 춤추는 자리에 빠질 순 없죠. 솔직히 요즘 애들이 듣는 건 음악도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소음 수준이죠. 우리 스티븐은 그런 최신곡도 모자라서 바그너도 즐겨 들어요. 같이 가요. 뭐하러 2번 왔다 갔다 해요. 엄마 제발요. 우린 괜찮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희는 친구들이랑 여기에 있어. 내가 금방 차 가지고 올게. 너희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앉지 못해? 잠깐만요, 엄마. 아까 애들한테 인사는 다 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창피했던 적도 있다. 두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적도 많았을 것이다. 생물학이 탐탁치 않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네 성적이 뛰어나지도 않잖아. 하지만 말 대꾸 하지 마.
의사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해. 그러니 의학을 공부해. 물리학이나 수학으론 밥도 못 벌어먹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열어놔야지. 대안으로 화학을 선택하는 건 어때? 넌 화학도 좋아하잖아. 내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편지를 보내주마. 훗날 나는 수학 교수가 되기는 하지만 공립학교 이후로는 정식 수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내가 세인트 홀번스 졸업반일 때 우리 가족은 인도에서 생활했다. A레벨 시험과 대입 준비로 나는 홀로 영국에 남았다. 그리고 1959년 3월 옥스퍼드 대학교에 시험을 치르러 갔다. 이틀간 5편의 논문을 썼다.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일반 및 심층 면접도 봤다. 호킹군, 다시 한번 말해보겠나?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말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망친 듯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 AS 구타타 학장님이 제가 자연과학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하셨어요. 지원금은 1년에 최대 100파운드라고 하네요. 조만간 서류를 받아 신청하면 된대요. 이번에 인도에 갈 때 신청서를 들고 갈게요. 그리고 학장님께서 아버지의 모교에 입학한 걸 환영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시길 바란대요. 그럼 다들 조만간 봐요. 스티븐 드림. 추신, 메리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인도에 있는 모든 낙타와 무커지 박사들한테도요. 메리가 산 대나무 피리는 꼭꼭 숨겨주세요. 인도는 나랑 안 맞을 거라는 메리의 말이 맞았다. 그래도 음식은 입에 잘 맞았다.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바로 옥스퍼드에 입학했다. 17세였다. 내가 직접 지원하진 않았다. 그건 무시하고 그냥 교과서에 나온 증명을 보면 돼. 어려운 문제니까 먼저 주어진 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장도 예습해오도록. 호킹? 네? 그만 가봐도 돼.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 증명 문제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증명을 했다고? 정말이네. 네가 풀었구나. 게다가 매우 좋은 접근이야. 훌륭해. 잠깐만. 그걸 설마 지금 막 풀었니? 네, 그럼요. 하지만 이건 대학원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를 냈대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자발적으로 지원한 건 회색인들 뿐이었다. 성실한 노력파, 따분한 스타일. 스티븐, 같이 펍에 가지 않을래? 미안, 난 내년까지 바빠. 나와는 다른 부류. 데릭과 고든, 리처드는 물리학과의 유일한 동기생이었다. 성실하긴 해도 회색인들은 아니었다. 우린 자주 뭉쳤다. 그뿐만이 아니야. 갈릴레오는 피사의 탑에서 물체를 낙하시킨 것 외에 3가지 중요한 업적을 남겼어. 그리고 그가 죽고 정확히 300년 후에. 그래, 네가 태어났지. 귀가 따갑게 말했잖아. 아까 말한 대로 그는 망원경을 이용해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했어. 야,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야. 방한 공기가 후끈하네. 그런 발견을 통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란 걸 확인했어. 게다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했는데 크기가 점점 커지더군. 하지만 별들은 그렇지 않지. 맞아. 그래서 별들은 훨씬 멀리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망원경으로 더 많은 별을 찾아내면서 우주에는 보기보다 많은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줬어.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거기다 기본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인류에 제공해준 것도. 알았어. 좋아. 인정할게.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우리 주장의 기반이 된 건 뉴턴경의 고전 역학이었다. 다시 말해 빛은 입자라는 것과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되는 작용 및 반작용의 힘, 그리고 미적분학이었다. 입자가 아니라 밀입자예요. 미적분이 아니라 유율법이고요. 빛을
동전의 양면 같은 전기력과 자기력의 파동으로 파악한 맥스웰과 패러데이의 전자기학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블리니 교과서 10장 끝부분에 실린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졸업 시험용 문제들이지만 풀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풀어봐. 2학년 교과서인 전기와 자기의 저자는 블리니 부부였다. 문제가 13개나 돼. 미쳤어. 대리, 우리 힘을 합치지 않을래? 내가 점심 먹고 네 방으로 갈게. 나는 혼자서 풀어보고 싶어. 그래도 되지, 스티븐? 물론이지. 그래, 그럼.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다. 당시 나는 기상 시간이 늦은 편이었다. 지금도 비록 이유는 다르지만 남들보다 하루를 늦게 시작한다. 하지만 과제 제출일이 되자 친구들은 나를 억지로 깨웠다. 이른 아침부터. 스티븐, 너도 가끔은 아침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숙제를 얼마나 했는지 서로 얘기해보자. 난 겨우 한 문제 풀었어. 우린 한 문제 반을 풀었어. 스티븐, 얼마나 했어? 우리 둘이 했다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뭐라고? 아, 숙제 말이구나. 난 아직 시작도 못했어. 그게 어떤 장이었더라? 아무래도 난 아침 수업은 빠져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원칙을 쓰고 나서. 우린 정오에 다시 만났다. 아, 거기들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몇 문제나 풀었어? 그게... 나는 시간이 모자라서 처음 10문제밖에 못 풀었어. 아? 세상에. 왜들 이렇게 난리법석들이야? 난 점심을 먹어야겠어. 평소처럼 형편없는 음식도 오늘은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실험 수업 때는 고든과 짝이 되어 함께 실습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리 대단한 실험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은 최소한으로만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이지. 적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엄청나게 했다. 그리니치 천문대, 여름에는 왕립 천문대에서 리처드 울리의 수업을 들으며 내가 관측 천문학에도 별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울리는 당시 왕실 천문관으로 쌍성을 측량하고 있었다. 그는 우주 여행에 회의적이었고 다음과 같은 말로 유명해졌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런 건 해봤자 뭐에 써먹겠어. 과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세상에서 가장 성능 좋은 망원경이라고. 게다가 오늘은 천체 관측의 최상의 날이야. 어서 봐봐. 거기선 내가 뭘 잘못한다고 펑 터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건 그냥... 뿌연 불빛 2개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건가? 그 후로 내가 망원경을 들여다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전 이론 천문학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옥스퍼드로 돌아오니 잘나가는 애들은 전부 조정클럽 소속에 청바지는 절대로 입지 않았다. 모두 준비! 나는 2학년 때부터 조정을 했다. 노를 젓는 건 다른 애들이었고 나는 키잡이였다. 멋지게 차려입고서 똑똑한 아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역할이었다. 바우 페어, 폴 인, 스탬 페어, 폴 아웃. 나는 실력이 출중했다. 미안, 폴도 워터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최소한 목소리는 컸다. 우린 우승도 몇 차례나 했다. 팀원들은 나를 데리고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우승 세레머니를 펼쳤다. 3학년이 되자 나는 몇 차례나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다. 아니, 내가 넘어졌다고 들었다. 처음엔 잠시 기억을 잃어 친구들을 걱정시키기도 했다. 난 누구지? 스티븐 호킹이야. 옥스퍼드 대학생이고 조금 전에 굴러떨어져서. 아, 맞다. 앞을 못 봤어. 하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걱정하진 않았다. 나는 원래 좀 어설픈 애였고 기억도 돌아왔으니. 난 누구지? 기억력이 완전히 돌아왔는지 확인하려고 멘사 시험도 봤다. 확인 결과 문제 없었다. 적어도 두뇌는. 그래서 나도 걱정하지 않았다. 아, 그냥 관두자. 넥타이 따위 매지 않아도 됐다. 내가 졸업할 때쯤에는 이미 많은 게 변했다. 이제 똑똑한 애들은 조정을 하지 않았고 청바지는 필수품이 됐다.
하지만 하마터면 학교를 못 떠날 뻔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지만 그동안 허송세월한 세월이 내 발목을 잡았다.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1등급을 받아야 했는데 성적이 위태로웠다. 나는 입학 자격을 얻으려고 구술 시험을 요청했다. 내 답변은 훌륭했고 특히 마지막 한마디가 먹혔다. 1등급을 받으면 케임브리지로 떠나고 2등급이면 옥스퍼드에 남을 겁니다. 그러니 1등급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1962년에 케임브리지로 옮겼다. 지도 교수는 프레드 호일이기를 바랐다. 당대의 석학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바빴다. 유명인이어서 신문 인터뷰나 라디오 출연 등도 잦은 편이었다. 그럼 이제 초기에 팽창 우주론의 관찰 시험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내 지도 교수는 데니스 시야마였다. 유명하진 않아도 그는 시간이 많았고 게다가 우주론을 연구했다. 스티븐 군, 어서 들어오게. 당시의 입자 물리학은 식물학과 너무 비슷해 보여서 나는 전공으로 우주론을 선택했다. 아니야, 보소는 이쪽으로 와야 하고. 그때는 아주 작은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이 없었다. 그저 같은 족끼리 배열하는 법만 무성했다. 그렇다면 아주 큰 물질은 상황이 어땠냐고? 리처드 파인만이 어느 학회에 참석한 후 비판을 했어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우주론은 실험을 하지 않아서 유효한 연구 분야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우수한 연구자들도 찾아볼 수 없어요.